전 세계 모든 재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위기를 즐겨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운이 바뀌기 전에는 약속이라 한 듯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아서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건 새로 들어오는 신선한 대운의 기운과 묵은 기운이 계속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대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못 견디고 비관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구를 새로 배치하는 등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직이나 취직으로 인한 이동 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내 의도에 계획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꼰대 같던 그냥 내 생각이 막 고쳐집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타인의 배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대운이 바뀌는 시기부터는 자신이 집착하던 것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난 비워내고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동안 잘 안 풀렸던 일들이 그냥 서서히 그렇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지, 아니 돈복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재물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기도 어렵기에 바로 코앞에 있어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 재물운이 곁에 머물지 못하고 내 주변에는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운이 따라붙고 돈복이 술술 그렇게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니 간단하게 그들의 비결만 알면 나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그 원리를 조금은 알아가실 수 있게 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AI가 아닙니다. 그럼 부자의 곡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재물운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평생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도 재물운이 계속 새어나가기에 이 특징을 꼭 고치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재물운이 절대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돈복과 재물운을 내쫓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나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은 버릇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유 정말 난 되는 일이 없어. 혹은 돈이 거짓말하지 야 사람이 거짓말하냐? 이런 말씨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게 취급하고 재물을 가볍게 하는 사람에게 절대 달라붙지도 않으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볼 때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까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돈복과 재물운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주인에게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야, 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오랜 친구라고 생각이 들수록 더욱 빠르게 그분들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고 운이 좋아지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복, 재물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큰 안 좋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욕을 감소시키며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요, 상황과 운때가 맞아서 나한테 옵니다. 그 일을 철회하면 자연스레 다음 일이 올 것이고 그렇게 원활하게 일이 흐르다 보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을 밀어버린다면 운의 흐름 또한 미뤄지게 되고 점점 재물운이 들어왔어야 할 타이밍에 일이 꼬이고 막혀버려서
재물운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재물운도요,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일도 안 하고 꿈만 키운다고 운이 들어올까요? 매일 로또만 사서 주말만 기다린다고 운이 들어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실천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야, 뭐 그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과연 누구의 손을 재물운은 들어줄까요?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흔히 말하는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세와 치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이 낮아요. 허세와 치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중요해 보이려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숨기고 보상하려는 심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외부적인 요소들로 채우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감이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싶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허세와 치장을 통해 주의를 끌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허세와 치장을 통해 자신감을 과시하고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에 대한 비난이나 거부감을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이 항상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절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을 꾸미고 외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내면보다 외면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칠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젊을 때 능력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니셨던 분들 지금 연락은 잘 되세요? 잘 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재물운이 내 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선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주위에 남아본들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허세에 무장된 사람들이 중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겠어.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남아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 시간에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내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 덕을 쌓고 그릇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신다면 장담하는데요, 재물운은 오래 곁에 머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었다 깨도 재물운이 절대 달라붙지 않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에게 돈이 밤낮으로 술술 들어오는지 알아야겠죠? 돈이 좋아하는 사람 유형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팍 터지듯 재물운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선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노력과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강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런 식의 모호한 목표보다는 한 달 안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3인 가족의 외벌이 남편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빠듯하게 생활해서 가족 생활비로 250만 원이 사용됩니다.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 한번 마트 한번 가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맞벌이를 하던 남편이 투잡을 해야 합니다. 그럼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난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현실에 안 맞아요. 무조건 내 상황에 맞는 조그마한 현실적 계획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 세 번째 이유는 수동적인 기다림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운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믿지도 않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바꿀 수 없어요. 얼음이 서서히 녹듯이 계속 서서히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내 운도 바뀌어요. 그 순간이 대운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여태껏 가지고 계셨거나 정체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셨을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바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오늘부터 바뀌겠다라는 다짐을 꼭 하세요.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나한테 있는 애군이 떠나야 됩니다. 말로 하면 날아가 버리니까 글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지워지지 않게 내 머리에도 가슴에도 오늘 이 시각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내 다짐이나 소원을 선포할 경우 그 효과는 몇 배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3년 안에 1억을 현금으로 만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요, 응원하는 글도 남겨주세요. 남을 생각하는 의로움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요, 효과가 있어요. 분명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운과 성공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10원짜리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 길 걷던 중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10원은 매우 큰 돈이었기에 정주영은 그 동전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돈을 줍지 말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동전을 돌려주기 위해서 길을 따라 돌아다녔지만 동전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전을 가난한 거지에게 주기로 결심해요. 그날 밤 정주영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한 선행 덕분에 앞으로 큰 운이 열릴 것이다. 정주영은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 정주영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고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던 중 그는 건설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건설 사업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정주영은 뛰어난 사업 감각과 리더십으로 건설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현대그룹을 창립하고 한국 최대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도전적인 자세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길에서 준 10원짜리 동전을 가난한 거지에게 준 일이 자신의 삶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큰 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도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학이에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여 내 운이 오래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